안녕하세요. 시민방송 뉴스통신 리포터 박현주입니다. 오늘은 취임 2주년을 맞은 남양주 도시공사 사장의 주요 성과 및 앞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 등을 듣고 남양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요. 네. 그 기사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기사들을 보면서 사장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느낌을 좀 받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네. 취임 2년이 지나셨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게 공직자들은 공공 부문에 남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대로 그 마음가짐 그대로 제가 와서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불과 2년 만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변화했고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이 아주 현저하게 좋아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립된 지 올해가 18년째인데 작년에 외부 주요 표창을 받은 게 10가지입니다. 다 그게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작년 3월에 처음 받았는데 행안부 장관상을 노조위원장이 전화가 왔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처음입니다. 근데 그 뒤로 받을 때는 뭐 소식도 없더라고요. 올해도 2건 받았으니까 지금 큰 상만 해서 12가지를 받았으니까요. 다 그런 게 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어떻게 개선할 건지 노력을 해왔고 그런 결과가 반영이 돼서 그런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주요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그 소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민 서비스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센터별로 주민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8개 센터가 있습니다. 책문화센터를 제일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센터별로 매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또 의견을 직접 듣고 이런 거를 지난 2년간 93회를 통계 보니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작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칭찬을 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해야 하는 게 느껴져서 좋았고 또 덕분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이제 시민들한테 불평을 듣고 좀 이렇게 이 불만을 제기당하는 입장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표정들이 밝아졌습니다. 실질적인 통계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진짜 홈페이지가 엉망이었어요. 저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사실 공공부문이 상당히 그래요. 근데 이거를 대폭 아주 획기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산 지역에 한 명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산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전산 이제 학생들 졸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인턴으로 뽑아가지고 그 셋을 데리고 했는데 어쨌든 작년 그 6월쯤에 이제 우리가 개편한 거로 오픈을 했는데 그 전 1년 대비 올해 5월까지 보니까 23%가 늘었어요. 그리고 만족도 기능이 우리 리포터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홈페이지에는 만족도 조사 기능이 거의 없어요.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도 없어요. 근데 홈페이지 기능을 탑재를 했어요. 탑재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2만 명 이상 만족도 조사에 응하를 했는데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민간 같은 경우는요. 만족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리포터님도 뭐 어디 식당 갈 때 만족도 조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적용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뭐 알바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요, 그거 못해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특히 이제 저는 금융을 오래 했으니까 금융권에서 제일 이 시장 가치가 높은 데가 지금 카카오뱅크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이에요. 공공부문은 대부분 앱 만족도가 2점대예요. 근데 우리는 앱도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인데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게 메뉴가 우리가 154개 상초. 근데 이거를 72% 없애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44개를 줄였어요. 그리고 44개 중에서도 시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거 위주로 트래픽을 체크해서 그거를 제일 전면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챗봇도 있는데, 이 챗봇이 우리가 콜센터가 없어요. 이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받는 거예요. 사무실에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용 자체는 복잡한 게 아닌데, 전화 받다 보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챗봇을 탑재를 해서 했더니, 그것도 하여튼 어지간한 답이 거기서 되니까 만족도가 4.0입니다. 하여튼 4 공공 부분에서 하여튼 3점 넘어가는 거는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4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종이로 다. 근데 요즘에 종이로 하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2년간 43종을 다 전산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요. 우리 직원이 22,500시간을 세이브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4시간, 우리는 4시간 근무자들도 많으니까 4시간 일주일 근무하는 사람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1명, 21.6명을 증원한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엄청 편해진 거죠. 그러면 그 편해진 시간에 그냥 놀으라는 게 아니고 대민수업에 더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대민수업 패키지 개선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사다 보니까 사실은 C에다가 수익성을 제공해줘야 돼요. 근데 리포터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가격이 조례로 결정이 돼 있어요. 뭐 이게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올릴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이거는 그냥 복지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 대비 한 3분의 1 가격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이 보면은 이게 제 철학이 아니에요. 수익성을 내라고 공사를 만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립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 해도 되는 걸 이제 우리가 그렇단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유효시간과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지간한 그전에는 다 위주 줬었는데 재료만 사다가 우리 직원들이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소규모 수송 같은 거 우리가 직접 수선을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난 2년간 보니까 68억 5천만 원을 시 재정에 추가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한 거죠. 이 통장이 우리 도시공사, 우리가 이제 위탁 시설에서 우리 관련해서 수입이 생기면은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한 건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거치는 게 아니고 시 통장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체육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환불을 하게 되면 오래 걸려. 왜? 시 통장에서 다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난 2년간 대민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그 시에 추가적으로 다 재정 기여도 했다는데 굉장히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2025년 계획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무엇일까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설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민 서비스라는 그 대민 서비스를 더 하여튼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수익성 높이는 것도 사는데 사실은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은 거는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남양주 도시공사가 제대로 개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시의회 공무원들한테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호팽 평내역 옆에 N49 그러니까 49층짜리 2동, 41층짜리 한 동에서 주상복합을 개발하는 사업이 인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낮아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호건설이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안 되면은 이제 우리 도시공사도 어려워지고 시청이나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많은 돈이 투입이 이미 됐는데. 근데 어쨌든 뭐 안타깝게도 한 2달 뒤에 금호건설이 못한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저기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부하고 한라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조금 하다가 뭐 안 된다고 나자빠지더라고. 세 번째 공모할 때는 아무도 응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그 금융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 책임자들을 다 만나고 있었거든요. 금융권에. 이 사람들은 돈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요. 여기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갖다가 그리고 사업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한 8명을 다 소개를 받거나 뭐 이런 식의 만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공사 단가가 30 내지 40%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대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때 들어왔던 데가 도산건설이었었는데 도산건설이 계속 관심 있어 한다 그래서 협의해봐라. 그랬더니 이러이런 조건을 좀 충족해달라. 그러면 비용을 줄여요. 여기는 1급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평평리 옆은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분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분양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그 설계 변경을 하려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동산 쪽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민간위원회까지 다 같이 갔다 와야 돼요. 시간이 엄청 걸리죠. 만약에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요, 1년 넘어도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좌초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금융에, 부동산 금융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요런 거를 좀 줄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큰 높은 건물도 브릿지가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게 안전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거든. 멋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없애도 2억이 세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없애죠. 근데 이게 다 설계 변경이에요. 그런 거를 신속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두산하고 계약을 했고 PF까지 받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부산이란 말이에요. 이제 분양이 아시다시피 경기가 여전히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계엄시국에서는 더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4월 중순부터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태였어서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이게 분양이 이제 도시개발 쪽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혹시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6월 말로다 완판됐어요. 아주 호평평내 지역의 인근 구축 아파트까지도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그 지역 발전에 아주 기폭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가장 역점을 두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런 우선 당장 현안 사업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전 잘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멀리 보고 미래를, 이제 여기는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100만을 바라보는 그 남양주를 그리기 위한 어떤 그 기본 계획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물론 있죠. 도시개발계획. 그거는 별도로 개발 방향으로 돼서 지난 6월 달에 그 한국도시, 국토도시계획 학회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라는데 사실 지자체 단하고 이런 지방공사 단하고 한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기하고 합동으로 이게 포럼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뭔가 제가 있는 동안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뭐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걸릴 거니까. 근데 있는 동안에 좀 그림이라도 조금 제대로 그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장 큰 현안과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현안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일반 시설 운영에 관련한 거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크게 제가 이렇게 관심을 두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시스템제로 하고 있어서 도시 개발에 관한 건데 방금 얘기한 대로 아까 제일 큰 현안이 아까 그거였다니까요. 이게 분양이 잘 되냐 이게 아주 관건에서도 말해요. 여기 이미 매몰 비용이 많고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미 이제 완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는데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초기 분양률이 70%. 그다음에 여기는 2급지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60%는 돼야 시공사가 왜냐하면 시공사가 자기 돈 쌓아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 대금을 받아가지고 분양 대금을 중간중간 여기 뭐 계약금서 받아가지고 그걸 돌려서 이제 시설을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 분양률이 만약에 낮으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시공사가 바로 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에 이 60%라고 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주 극초기에 53%였었거든요. 금세 60% 넘고 70%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한 8월까지는 갈 줄 알았죠. 완판되는데. 근데 6월 말에 다 완판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해 아까 방금 꼭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림을 어떻게 좀 크게 그려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남양주는 규제가 여러 가지가 중첩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규제를 뚫고서 뭔가 사실은 지금 다산이라든가 별내라든가 신도시 많이 들어왔는데 베드타운이거든요. 자족 도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여기를 찾아놓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까지.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저기 3기 신도시 내에 첨단 도시 산업단지가 있어. 거기에 이제 뭐 카카오가 들어온다든가 우리은행에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들어와요. 거기 당연히 일자리가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뭐 이런 개발 가능한 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원래 현장 많이 가는 주다 보니까 개발이 가능하다는 데는 제가 다 가봤어요. 시유지든 아니든 간에 지금 다 답사를 해보고서 이걸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를 다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담은 게 아까 6월 18일에 있었던 우리 미래도시 100만을 향한 우리 이제 남양주의 뭐 발전 계획에 대한 포럼을 한번 한 거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 가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제가 있는 동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초기에 와서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좀 전국 최고 도시공사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경평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좀 경평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다 맡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빠르게 바뀌어왔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뭐 시민들에 대한 평가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아까 그 만족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남양주에 인연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인연에서 오게 됐으니까 제가 원인상 남양주 도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죠. 이제 우리 시장님의 시장방침이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거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게 저희 도시공사예요. 우리 직원이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785명. 이게 남양주 지역에서 제일 큰 공공기관이거든요. 이 도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 도시 발전에 좀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공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현장 가서 시민분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진짜 칭찬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때마다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직원들도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래요. 왜냐 이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해줘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만난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함께 사실은 남양주 도시공사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남양주 도시공사가 뭐 하는 데인지를 많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게 됐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저희도 많이 격려해주고 또 응원도 해주면서 특히 우리 직원들 애쓰고 있는 직원들한테 좀 많이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장님의 인터뷰가 너무 감동적으로 와 닿았고요. 무엇보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무려 154개의 매뉴얼을 44개로 간소화하는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 너무 감동입니다. 고객 만족도 종사에서 5점 만점에 무려 4.2점을 받은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앞으로도 남양주 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